네, 이제 주제 발표에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오늘 그 토론회에 참석 예정이셨던 중앙대학교 이정현 교수님께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자장은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을 겸하고 계신 ANU 디자인그룹 윤혁경 대표 이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빈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진행은 윤혁경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토론회 시간까지 남아 계셔서 반갑습니다.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쭉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하신 분 아까 소개를 드렸고요. 토론자는 제 오른쪽에 계신 인하대학교 김경배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박성기 과장님이십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서수정 연구위원이십니다. 그 마지막으로 서울시 최성태 주거환경과장님이십니다. 이게 다 나오신 분들은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회를 하면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전략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제가 조절하는 역할을 하겠고요. 이 토론은 이제 한 7분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토론, 여기서 토론이 끝나면 플로우에 계신 분 중에서 제가 한 3분 정도, 왜 이거 4분이기 때문에 또 4분을 하면 좀 많을 것 같아서 3분 정도 플로우에서 의견해 주실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랄까 또는 뭐 다른 그 주제 발표하신 분, 기도 발제하신 분 4분이 약 한 3분씩 사용하면 아마 5시 20분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지금 최성태 서울시 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김경배 교수님, 세 번째로 서수정 박사님, 맨 마지막으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박성기 과장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최성태 과장님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고. 네, 서울시 주거환경과장 최성태입니다. 영단도 맨 늦게 있고 소개도 맨 나중에 하는 줄 알았어요. 제일 먼저 사실은 좋습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 다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국토부 과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토론이나 이런 데 보면 주로 변명하기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저희가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주로 항상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지만 특히 마을 만들기냐 하는 사람도 있고, 주민 매치 모여서 꽃밭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게 또 마을 만들기냐 이러면서 논란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 서울시에도 아까 센터를 쭉 조사해서 발표도 해주셨는데 비슷하지 않고 거의 같은 영역의 센터가 3개나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있고, 또 사회경제적 지원 센터라는 게 있고, 또 주거재생 지원 센터, 이 3가지의 센터가 있는데 구성원들 간에는 굉장히 친밀감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를 실제 수행을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제 지금 이 주최한 마을이나 제목에 들어갔을 때 마을 단위 도시재생, 그러면 이제 일단 그냥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아까 그 양재석 위원님께서 쭉 발표하신 것은 아까 이제 후식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좀 시간이 지난 그런 현상에 관한 이야기들이어서 몇 가지는 제가 변명 겸 그동안에 이제
발전시킬 부분들에 관해서 꼭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쭉 서울시에서 이 마을 단위 계획이나 재생산 활동 역사를 쭉 정리한 게 발표작에 있었죠. 거기에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이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거를 2008년부터 지구 단위 계획 수법을 적용을 했고요. 바로 다음에 이제 휴먼타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계획이 수립돼서 막 이제 시작할 때 휴먼타운이 나타나면서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마을 만들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데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에서 통합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명이 좀 간당간당해요. 휴먼타운처럼 좀 멋진 말을 만드는 게 어떠냐. 휴먼타운이라는 말을 다시 쓰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고려,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런 거와 맞물려서 용어적 혼선이 있지만 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했을 때는 그 뚜렷한 그 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법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주거지 종합관리 계획을 포함시키는 도정법에 의한 기본 계획이 아직 없어서 그러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도정법에 도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일종이죠. 그런데 정비사업은 구청장 위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 사업 성격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법을 준용을 해왔죠. 그래서 작년까지 아까 뭐 서울마을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까지 다 사업을 하면 25개 구역에서 사업이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올해 또 23개의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서울마을 단독주택지를 다 포함하면 서울에서 일단 후보지까지를 포함해서 48개 구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작년 초에는 7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거의 뭐 40개 이상을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양재석 의원님께서 정리한 것 중에 그 자치구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선정된 23개는 저희는 이렇게 선정을 한다. 저희 도정법에 그런 절차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후보지를 내라.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오던 후보지를 내게 되면 법에는 없지만 주민들 동의 50%를 받아와라. 그래서 이제 후보지로 일단 선정을 해놓고 주민 50% 동의가 왔을 때 배당지를 확정을 합니다. 그런 절차, 그 와중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라 하는 게 그 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 거기서 이야기하는 주민은 세입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된 후보지 중에서 세입자 동의를 못 받아서 못 가는 부분도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도 그런 발표가 있었지만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치구 직원들의 뭐 역량이 부족하다 하는 거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작년 2월달 조사이기도 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4개 구청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15개 구역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10개 정도의 구청은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거를 강제로 당근은 좀 좋습니다. 인센티브로 사업을 벌려서 전담팀 만들면 얼마, 뭐 사업을 어떤 조직을 구성하면 얼마 이런 쪽 해서 전담팀이 한 10개 정도 생겼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치구의 한계랄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은평구의 특보비 하우징이 계속했던 산세마을의 경우는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작년 8월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조금 구청 차원에서의 지원은 그 서울시도 일부 100개 구청 말고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재정 비용, 그 다음에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떨어뜨렸고, 그 계획이 이제 연말이 되면 결정이 되고,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장순마을은 작년 5월부터 이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편입을 시켜서 지금 올해 11월이면 공공부문 사업이 다 끝납니다. 12월 초에 그 행사까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계획 수립비나 사업비에 관한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관한 재정 지원은 서울시에서 100% 한다 하는 걸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조례 시행규칙까지 전부 이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아까 이제 그 교육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자치구 지도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외람되지만 청강계획과로 오는 보도민들도 뭐가 뭔지 모르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반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문가는 전문가 나름대로의 교육이 필요하고, 또 자치구의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설명회 말고 마을 리더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설계사무실도 처음에는 그 주민들 만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지구다니는 책상에 앉아서도 할 수 있던 것을 현장에 발로 뛰어다닌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 세 가지 파트,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마을 활동가라고 하고 지역 활동가라고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하고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맞춤형 교육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파트별로 하겠다라는 거에서 올해는 기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아마 공지가 나갈 텐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지켜보셨다가 오시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 오시면 안 되고요. 30명 제한입니다. 회의장이 작아서. 대선이 굉장히 이제 1년 반 동안 아마 다른 시도에서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아마 경기도가 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시도는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혼자 1년 반 자치구 장구치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부정법 중에 이제 우리 관련 사업 부분은 개정 건의를 했고, 박근리 과장님께서 다 고쳐주다 해놓고는 다른 과로 좀 가버리셨죠. 그래서 부진정 좀 황당한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들이 뽑은 주민대표라는 이 조직이 도대체 왜 대표인지에 관한 정당성 부여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동단위로 약간은 정치적인 또 뽑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 과정이나 공공 부분에서 도로에다 보안등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별 관심이 없다가 마을 회관 같은 커뮤니티 센터가 지어지면서 그 공간을 누군가가 활용한다고 나타났을 때 이제 수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마을회관, 그리고 아까 후보지 선정서부터 쭉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결정,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기 전까지의 과정에서의 대부분의 계획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MT도 계시고. 그런데 실제 시설계라고는 공사 단계, 그 다음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마을회관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것까지 전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11월 달부터 가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필요하겠다는, 그래도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도시재생특별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이 좀 푹 빠지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실이지만, 종합적인 이렇게 마을 단위로 하나씩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은 다 조사를 했더니 다 있더라고, 모든 그래도 우리 사랑방이라도 주세요 하고 막 그런 게 나오고, 또 어떤 약간 큰 지역으로 가게 되면 훨씬 좀 좋은 시설들을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이 가능하겠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뉴타운이 통째로 해제되기 창신소유지 같은 데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그걸 한 마을이라고 보기엔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게 그 도시대생 특별법에서 좀 가능하지 않겠나. 뭐 선도지도 좋고 다른 지구도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 통으로 한 그 계획 자체는 행정계획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이제 또 쪼개서, 옛날에 뉴타운 같은 거죠. 크게 해놓고 사업을 각자 갖고 서로 연관성, 그러다가 이제 재정특별법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제도적으로 됐지만 그런 역할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재정지원은 어렵겠지만 일본의 경우도 그 도시재생본부가 생기고 나서 그 물리사회 경제를 통합한다. 예를 들어 우리도 센터가 3개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듯이, 근데 일본의 경우도 재생본부가 총리 산하에 생기고 나서 2000년 초에 생겼죠. 그런데 그 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2010년 4월에 사회자금 정비 통합자금인가 하는 걸로 이제 예산 지원 자체를 거의 통합해 간 것 같아요. 근데 일본도 10년이나 걸렸으니까 우리도 시간은 걸리겠다는 생각하지만 그것도 좀 조속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광고입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학생 공모전 시상식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진행됐던 주민들이 사례 발표를 하고 있어요. 나름은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방향이 이 정도구나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네 분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발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주 사례, 수원시 사례, 또 인도에 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인천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한다거나 또 다른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저도 똑같이 2008년부터 인천에서 이 마을 만들기 계획을 대학의 교수로서 진행하면서 실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도시대학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주민들이 고민하는 거를 중간 발표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여러 얘기를 좀 종합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 인천의 사례를 한번 좀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설명도 하고 우리 네 분의 발제자 덕분에 인천에서의 방향도 또 작은 면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마을 단위의 도시계획을 활성화하자라는 이 발제의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가 바뀌든 누가 바뀌든 간에 결국 큰 맥락에서는 주민참여 도시계획의 활성화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게 경관협정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휴먼타운이 될지 그 말과 용어는 다를지 몰라도 그 기조는 지속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5가지의 정도의 마을 단위 도시재생 활성화의 큰 방향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는 벌써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새롭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5가지를 좀 정리를 하면 쉬운 말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을 단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리더를 키우자.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백승기 과장님이나 최성태 과장님, 우리 박승기 과장님, 최성태 과장님, 우리 조혜성 회장님, 또 부회장님, 여러분들이 각계각도에서의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힘내서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리더들이 힘을 내야 동력을 받고 간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 리더에는 꼭 우리 대학 교수, 제가 이제 대학 교수와 대학 교수님들 얘기를 한다면 대학 교수도 이 마을 만들기의 하나의 리더로서 해야 될 역할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박수를 부탁드린 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힘을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지자체에서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내 일자리가 없어질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의 리더들, 그리고 주민 리더들, 이런 리더들을 어떻게 키워낼지, 이것이 우리가 여기 토론에서 하는 결론이라면 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방향은 여러 가지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제 토론은 이게 일자리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리더의 일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봉사의 의미로 재능기부라든지 은퇴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또 마을기업이라는 새로운 일자리, 또 청년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또 대학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 이 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비전으로서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제시되지 않으면 마을 단위 도시재생의 활성화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토론회가 참 의미 있고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도 전문가에도 주부와 학생, 노인에게도 이것이 마을 단위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새로운 재능기부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로 변화가 되는 이런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마을 만들기 도시계획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을 만들기 축제를 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만 해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흥이 있어야 하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민원이 많으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마다 이게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 수십 번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마을 만들기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축제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청주시나 수원시에서는 이런 축제의 모습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영국에서 연구년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본 것은 그 에덴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민간의 자연보호 이런 협회에서 시작한 것이 이 마을 만들기 축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본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빅 런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커다란 점심입니다. 마을 단위의 축제로 점심을 같이 하는 날을 정합니다. 국가에서. 그 날에는 동네방네 마을길을 막고요. 바베큐 파티 뭐 이런 것을 합니다. 자기가 먹을 걸 가져가서 쉐어하는 이런 거를 보고 우리 마을 만들기 계획을 축제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실제로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계획에 이런 내용을 제안해서 우리 학생들이 2등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될 텐데, 제 세 번째 제안은 마을 만들기 축제로 발전시키자, 이런 겁니다. 그래야만 시키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도 할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좀 전 새로운 제안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는 아까 우리 양대석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와 자치구 중심이었다면 우리 국토부에서도 와 계시지만 정부 주도 연구 있었고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그리고 제가 드리는 거는 제4, 제5의 섹터에 대한 마을 만들기에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자체와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 짓기도 하고요. 주거환경 개선도 하고 또 일자리도 돕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그게 이제 꼭 돈이 아니더라도요. 돈과 인력과 또 회사의 홍보의 과정으로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업이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부평 같은 경우는 GM배우라는 큰 기업이 있었어요. 부평구에서 그 마을 만들기 계획을 하면서 기업 참여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마을 만들기 계획에서 얘기하는 마을 기업 이런 차원에 대한 얘기보다는 순수한 기부나 참여의 의미에서의 기업의 참여 이것이 더해질 때 마을 단위의 도시재생 활성화는 더 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여기 많은 리더들이 와 계신데 이런 리더들이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지 그거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대학이 저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경력을 쌓았고 인하대학교에 간 지 한 8년 정도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대학에서 본 그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열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요. 미래의 리더들이 있고 또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고요. 그 전문가가 또 지자체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정이 더 더해진다면 대학이야말로 이 마을 만들기에 주요한 리더로서 요구되어져야 되고 바뀌도록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인하대학교 건축학과에 수업을 마을 만들기 도시계획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수업을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재생대학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지역과 연계돼서 하는 수업의 그런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꼭 지금까지 대학이 관변에 이런 면이 있었다면 오히려 민간과 적극적으로 또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의 순수 기능으로서의 역할로 볼 때 마을 만들기 이 도시계획 측면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의 전문가와 도시계획의 미래를 걸고 있는 학생들이 미래를 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말이 장황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더를 키우자, 일자리를 만들자, 축제로 바꿔보자, 기업을 참여시키자, 그리고 대학이 숨은 인재라 이걸 잘 끌어내보자. 이게 제 토론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수정 박사님께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입니다. 오늘 기존발제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고 이제 세 분의 발제 내용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간의 이제 오늘 토론은 사실은 이게 논란거리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박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이제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이런 논의가 시작된 지 사실 한 거의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좋았던 것은 과거에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사례들이 다 외국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거의 외국 사례 거의 없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사례들이 그것도 진전된 사례들이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그 고무적인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청주나 서울, 수원이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청주는 그야말로 이제 벅터먹 방식의 마을 만들기 사례가 이제 시작이 되었었고, 서울은 관주도에 행정이 먼저 나서서 주민 참여를 유도했던 사례이고, 수원은 그거의 한 중간 정점인 것 같습니다. 얘가 어떤 게 좋고 어떻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 지역의 역량과 상태에 따라서 출발점은 각기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버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이 이제 결합이 돼서 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갈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지자체에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지금 상당히 넓어졌다라는데 도시재생이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저도 계획 그 발제 내용이 하나하나라기보다는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 단위 계획, 뭐 마을 만들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돈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계획의 위계가 뭔지,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물론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만들면서 이 계획의 위계를 많이 전문가분들께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기존에 있었던 마을 만들기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비법정 계획이었고 또 일부는 행정계획이었고, 근데 이제 도시재생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법정 계획으로 이렇게 틀 안에 우산을 씌울 수 있는 그 틀거리가 하나 이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위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골목길 계획도 있을 것이고, 아까 수원시에서 보니까 여러 켜의 계획의 레벨들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의 레벨들을 어떻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서 담아낼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의 숙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계획의 수위는 어떻게, 마을 단위 계획이라는 거에 수위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제 이게 법정 계획으로 일부는 전환이 되고 또 일부는 그 행정계획 또는 그냥 그 주민들 스스로의 협약 이런 걸로 남는 게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뭐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 계획이 조금 견고해지면 유연성이 좀 낮아질 거고, 반면에 이제 너무 느슨하면 이게 산발적이고 이례적이고 또 어떤 체계를 이뤄나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위들을 전문가, 주민, 행정이 협의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게 아까 이제 기조발제하신 그 황희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협치의 계획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마을 단위의 계획 수립을 누가 할 거냐? 주민이 할 거냐, 행정이 할 거냐, 뭐 이제 결국엔 거버넌스 체계가 하게 될 텐데요. 이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제 전문가가 지원하고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 조직이 어디서 결집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면서 보여줬던 그 안에 담겨졌던 내용들도 있고, 오늘 많은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덜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서요. 그런 그 선례들이 조금 더 매뉴얼화하고 선도 사례에 대한 소개들이 좀 디테일하게 되면 이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과 체계들을 좀 정리할 단계가 지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법이 일본의 법 체계를 많이 이제 참고를 했는데,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 같은 데서는 선도적인 사례들을 이제 자주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히로사키 지역에 있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인데,
그 히로사키 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그 주민들의 어떤 모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성미산에 여러 모임들이 있는 것처럼 그 모임들이 하는 활동들을 계획안을 담기 위해서 그 아까 이제 수원에서도 여러 개의 그 주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결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서는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는 것들을 이제 결성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네트워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 시행이 된 이후에도 그런 주민 단체들이 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던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정리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계획을 누가 세울 거냐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전문가의 역량, 공무원의 역량, 주민의 역량 많은 앞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결집해서 모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 법안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지자체마다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자의 역할도 일부는 할 수 있게 돼 있고 계획 수립 주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지금 법안에는 담겨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도 자치구의 역량, 그 다음에 물론 서울은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생겨나고 운영이 되면 어느 정도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지자체로 내려갈수록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토부에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굴러갈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행정부터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국토해양부하고 거점학사년 시범사업이라는 그 주거환경 지금 현재의 주거환경 관리사업 비슷한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제안을 하고 같이 하면서 전국 지자체 담당 부서를 이제 살펴보았더니 지자체에서는 심지어는 재생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그 정비과에 있는 그 경우도 많았고요. 또 지방으로 내려가면 인력이 모자라니까 정비사업과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같이 병행합니다. 한 과에서. 이 업무가 엄연하게 다른 건데,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신도시 개발이 훨씬 수월하죠, 정비사업보다. 그러니까 이 정비사업은 좀 소홀히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몇 년에 이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도 도시재생과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그 과가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국토부에서 좀 살펴보고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어떻게 굴러가야 될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젊은 일꾼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어차피 결집이 될 테니까. 이제 수원의 사례를 제가 얼마 전에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젊은 일꾼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그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일꾼이 마을 만들기 기업 같은 거를 창립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을 만든 거죠, 혼자.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그 마을 만들기가 좀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근호 대표님께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협정이 앞으로 체결을 해야 될 것이고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수단의 하나로 이제 들어갈 텐데 오늘 이제 발제 시간이 좀 모자라서 충분하게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마을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골목들도 정비하고 협약해서 쓰레기도 치우고 다 이제 그 마을 단위에서 해야 될 일들을 공통으로 해 나가면서 마을 환경이 개선이 되는데 정작 나중에 제일 중요한
내 집의 환경은 거의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대두되는 마을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때 쓸 수 있는 게 건축 협정입니다. 이건 결국에는 내 집을 내가 고치고 내 집을 다시 짓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 협정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소프트한 프로그램의 마을 계획과는 조금 다른 결이 될 것이고 상당히 이제 법정 그 계획 수립을 동반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또 하나 이러한 건축문화 기반의 마을 단위 기업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지역 단위의 설비 업체, 그 다음에 뭐 조그만 집수리 회사, 지금 장수마을에서 동네북수라는 기업이 생겨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술 인력들이 지금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동네마다 있어야 이 건축 협정을 체결하고 소단위의 집이 지어지고 개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좀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전문가들 간의 이제 네트워크도 필요할 것이고, 여기서 아까 교육의 문제를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기술자의 교육도 상당 부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들을 어떻게 양성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도시재생이 앞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때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의 박승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도시재생과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대화하려고 많이 배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심리 들으면서 에너지 같은 게 좀 느껴졌습니다. 우리 도시 좀 특징이죠. 우리 지역은 그런 계획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인선에서 그런 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특히 수원 얘기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저도 가슴이 좀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은 많이 배웠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토론해 주신 내용 중에서는 건축 협정 내용 중에서 제가 전에 이제 주택정비 이쪽 업무를 좀 했었는데, 건축협정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재개발 이런 것들이 거의 이런 인력이 없습니다. 아예 없고, 이제 주된 그 노후주거제 개선 방안이 이제 주거개선 사업을 통한 것들이 많았는데, 주거개선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또 소득 수준도 낮아가지고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또 경제적인 그런 여력이 부족한 부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아까 건축협정이 어떤 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하고, 근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이제 주거개선 사업 지역 같이 낙후된 지역의 경우에는 좀 더 한계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파고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정책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 주택 기금에서 융자를 해드리거든요. 저리로 해드리는데 거의 융자를 안 해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을 만들기 계획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그 어떤 그 주택에 대한 계량이랄까 이런 공법이나 비용이나 이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주민들도 저희는 이제 정부에서 좀 더 저리로 융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 전문가들께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많은 계획을 하시게 되면 아마 그런 주택 개량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어차피 앞으로도 그런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면 철거형의 재개발 같은 건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노후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린 재생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정교하게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은 좀 통과가 됐는데요. 향후 일정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이 곧 차관회의 선정이 돼서 12월 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재생기본 방침이라고 해서 국가 차원의 어떤 재생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 그런 기본 방침인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그것도 저희가 12월 17일 정도에는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가 계획으로 발표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2월 12일 정도에 이제 심의를 하실 테고,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방침이 선언이 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내년 초에 선도 지역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한 3월 정도에는 선도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한 8개 정도 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풀단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지자체가 수립해야 될 대상 전략 계획이나 활성화 계획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지자체가 조례로 해서 특례 같은 거 제공할 때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본 방침에 대한 주요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도시재생이 결국은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사업에 대한 지원 성격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계획의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을 저희가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 지원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이제 선도 지역 같은 걸 저희가 선정해서 이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게 방법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재생과학이라든가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부처 간의 협업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생을 위한 국고를 새롭게 많이 확보하기도 사실 한쪽으로 쉽지가 않을 테고, 더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각 부처에서 지원되던 그런 지자체로 교부금을 지원되던 사업들을 좀 더 재생이라는 틀 속에서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협업체계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적인 것 못지않게 앞으로의 도시계획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거의 도시계획에서 이제 앞으로 시대에 맞는 그런 쪽을 전환을 위한 것들도 같이 저희가 지금 계획을 또 갖고, 그런 부분을 저희 기본 방침에도 좀 선언을 하고, 저희 국토부부터 도시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의학개발 같은 걸 좀 토지용이라든가 외곽개발 같은 걸 좀 지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도시와 구도심과 연계적인 토지용이라든가 복합적인 토지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시를 좀 더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그런 수법들이라든가 기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많이 같이 해서 본부처적으로, 국토부 혼자서 할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부처적으로 같이 공부가 필요한 그런 지원들을 만들어줄 계획이 있고,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자체, 또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의 역량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딱 맞춰주셨습니다. 시간 질량을 위해서 일단 프로에서 한 3분을 받겠습니다. 한 분이 한 3분 정도 자기 소속과 성명을 발표하시고, 중앙에 지금 여성분이네요. 아리따운 여성분이시고. 저는 원선미라고 하는데요. 용역사에서 관련 일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주민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을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좋은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서 말씀 안 하신지 모르겠는데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저는 2가지 시간과 그다음에 범위, 그러니까 물리적 범위보다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수원시에서 10년 가까이 사는데, 그리고
마을 단위 계획이라는 걸 나름 전문가라고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100만 도시여서 모든 인구를 이렇게 섭렵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지만 나름 관심이 많은 사람 저에게 전달되지 않은 그 과정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생각한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기간이 5개월, 교육 기간이 2개월, 심화 계획이 2개월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시간에는 이 수원을 대상으로 100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는 굉장히 너무나 짧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급조라는 말씀 사실 있었는데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주민으로서 봤을 때는